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입니다. 예, 제가 오늘이죠. 오늘 소방안전관리사 이제 강습 교육이 끝나가지고 시험까지 보고 그래서 이제 결과가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이게 2주 과정 시험을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보게 돼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이 강습 교육을 받고 나중에 시험을 또 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 몰랐나 봐요. 이게 일단은 2주 그 강습 교육을 받고 그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전 처음에 할 때 좀 당혹스러웠죠.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는가 했는데, 근데 합격률이 높아서 되게 놀라긴 했어요. 예, 합격률이 되게 놀랐고, 예. 그래서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한 거죠. 지금 그 일정이 지금은 내려갔는데, 그쵸. 지금 벌써 5월달, 전 여기 북부 쪽 가가지고, 집에서 그나마 가까운 게 이쪽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5월에 이제 또 있네요. 이제 운정 쪽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되면 2주 온라인 줌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실습이랑 뭐 이런 거 듣고 맨 마지막 금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이 자격증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강습 교육 들을 때 그거 자체가 포함인 거죠. 이게 45만 원인가 40 얼마인가 싸진 않죠. 이렇게 했는데 되게 많아요. 사람이 한 90 몇 명이셨던 것 같아요. 되게 많죠. 이거 한 3분 컷 나요. 한 3분 5분 컷. 강사님들도 놀래요. 요즘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접수가 빨리 마감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못 따라갈 정도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 거주지에 먼데 막 그런 데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여기 갈 뻔했죠. 대전은 여전히 펴 있네요. 그래서 처음에 그랬는데 저도 이제 경기 북부 이제 간신히 취소하신 분 그 사이로 들어가서 이번에 끝내고 왔는데, 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그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얘네가 좀 바뀌었대요. 작년 9월부터인가. 저도 자세히 찾았는데 원래 5일 교육하고 바로 시험을 봤대요. 그때는 합격률이 별로 안 높았대요. 한 20%에서 30% 그 사이? 5일 동안 하고 바로 시험을 보니까 얼마나 부담이 돼요. 왜냐면 시험 끝나고 학과 끝나고 바로 시험 보는 시간이 딱 1시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듣는 내내, 이게 출퇴근하든지 뭐 이렇게 수업을 듣는 내내 수업 줄 땐 수업만 듣겠죠. 그러면 저녁 때쯤 돼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만에 시험을 보는 거였죠. 아니면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해두던지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2주 코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하는데, 요때 실습을 하는데 강사님들도 그러세요. 실습을 할 때 이 90명이 한 번에 다 못 하잖아요. 조를 짜서 하거든요. 이렇게 한 5명씩 10명씩 불러갖고 할 때, 그때 이제 대기 시간이 있어요. 오전 9시부터 한 6시까지인데 한 5시 반까지 하죠. 그렇게 이렇게 한 팀씩 나와서 해서 이제 실습 평가를 해요. 근데 거의 뭐 이렇게 실습해보고 하니까 나름의 이렇게 이름 불러갖고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체험하는 것 자체가 실습 평가이기 때문에 다 하셔야 되고 빠지시면 안 되고 하시는데, 그럼 이분들이 이제 밖에서 교부제 가지고 막 강사님들 할 때 여기 대기 타고 있는 거죠. 한 3, 40분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이 90명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면 요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요때. 예, 요때. 그러니까 옛날에 5일 하던 그 공부 시간이 지금 공부 시간이 엄청 늘은 거죠. 2주를 하면서. 예. 그래서 이거 된 뒤로 합격률이 거의 50%에 육박한대요. 50%. 예. 줌 수업하고 이렇게 할 때 요 실습하는 그 주간에 이제 그 센터 가서 하잖아요. 여기 이런 데 가서 이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때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바뀐 뒤로는 합격률이 거의 50% 육박한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이렇게 합격률이 높나? 집에 가면 학교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묶어놓고 공부를 하니까 이제 합격률이 높았던 거예요. 요번에 보니까 요번에 더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시험이 그런가? 왜냐면 저도 기출문제 풀어보고 교재를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기출도 뭐 문제는 까다롭게 내자고 하면은 뭐 하고, 그리고 더 좋은 게 그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한 30분 만에 결과가 나와요.
OMR 카드로 보는데 30분에 뚜룩뚜룩뚜룩 해갖고 합격, 불합격이 바로 나오고, 합격하신 분들은 바로 이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예, 저도 이제 자격증 땄는데, 예, 이렇게 이거를 그 자리에 그날 당일 발급을 해줘요. 예. 그건 진짜 좋죠. 이게 합격자 뭐 기다릴 필요 없지. 이렇게 줘요, 이렇게. 1급, 지금 3월 15일. 오늘 3월 15일이잖아요. 그날 시험 보고 그날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이거 애초에 저 강습교육 하실 때 이걸 신청하게 돼 있어요. 이거 자격증, 이거, 발급하겠냐. 뭐 합격하시지 않은 분은 이제 환불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 건 잘 돼 있어요. 그래갖고 결과 나오면 기존에 등록해 놓은 그 증명사진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발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1급이죠. 예. 그래서 저도 이건 좋았어요. 뭐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주택관리사도 그렇고 나오려면 근 한 달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마음이 졸이는 거죠. 합격했냐 안 못했냐. 뭐 넉넉하게 합격했으면은 뭐 2달이 뽑고 잘 텐데 그게 아니면 계속 마음 졸이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해주니까 바로 다음, 솔직히 불합격하신 분들도 분명 있는데, 그리고 저는 점수를 보니까 이 정도 나왔죠. 이제 평균 70점이 넘으면 합격인데, 70점이죠. 두 과목이니까 이 25문제 꽈락 있어요. 40점. 하나에 4점씩인 거예요. 4점씩. 그러니까 얘는 2문제 틀린 거고, 4, 2, 8. 얘는 20점이니까 5개 틀린 거예요. 예, 이 1과목을 총 7개 틀렸죠. 오늘 1등 하신 분이 92점 맞으셨대요, 평균. 이제 공동 1등이셨거든요. 92점. 예, 2분이셨어요, 2분. 그러니까 기념품, 그러니까 선물 같은 거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1등인 줄 알았어요. 좀 오만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문제 풀고서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92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4개 틀리신 거죠. 총 4개 틀리시고, 이제 92점, 90점 이렇게 나왔고, 저는 7개 틀린 거죠. 7개 틀린 거죠. 1과목을 저는 이렇게 못 볼 줄 몰랐어요. 이거 느낌이 좋았는데, 이거 70점이니까, 70점이니까, 계산이 또 안 되네. 47에 28, 47에 28. 13개 틀리면 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 50문제 중에 13개 틀리면 합격이고, 14개 틀리면은 불합격.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예. 점수가 이제 됐죠. 36점. 그래가지고, 문제는 평이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권도 그렇고, 실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비들 나와서 이게 되게 생소해요. 소방 시설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 거를 알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영상을 올리긴 했어요. 이제 강습 듣기 전에 저도 유튜브 찾아보고, 유튜브에 소방안전관리사 치면은 굉장히 영상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실 정말 시간이 없다. 미리 공부해 주시는 거 본인의 선택이시긴 한데, 제가 한 가지 좀 이거 저도 이제 따면서 느낀 게, 강습 교육이 2주인데, 이제 주말 끼고 있고, 월 있고, 줌이 있어요, 이때. 이렇게 있는데, 이 자격증이 강습 교육을 수강해야지만 시험을 치를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강습 교육을 필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이나 그렇게 경력하시는 분들은 그 소방 안전 관리자 자격을 주시는데, 그분들도 이게 받긴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강습 교육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진짜 이거를 따는데, 이 강습 2주짜리 이걸 꼭 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듣는 분은 거의 50%가 합격을 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오죠. 강습 교육을 꼭 들어야만 이 자격이 생기니까 이걸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시험인 거예요, 이거는. 예, 실제로 그래요. 저도 막상 시험 치고 나니까, 강습 교육만 내가 강사님 시켜주는 대로, 찍어주는 대로 잘 따라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실습하거든요. 그때 이제 잘 듣고, 하면은, 충분히, 내가 90점 이렇게는 아니라도 커트라인은 70점은 넘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예. 본인이 앵간히만 하면, 충분히, 물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때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강사님들이 하실 때,
문제를 조금 이렇게 많이 안내를 해주세요. 왜냐면 얘네가 문제은행식으로 나오나 보니까 나왔던 게 약간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많은 분들의 문제를 매번 새로 내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영역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새로 낼 수가 없어요, 얘네도. 그러니까 큰 문제 풀이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 큰 테마 안에 이게 돌려가서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번에 떨어졌다. 2번, 3번 보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이건. 예, 분명히 익숙해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강습교육 2주를 듣고, 요때 2주 맨 마지막 때 시험을 볼 때 요때 합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 이때 그리고 강사님들도 그런데 합격률이 제일 높대요. 예. 왜냐면 요때 실습을 하잖아요. 이 기억이 제일 생생할 때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게 있고 실제로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그때 제일 중요한 수신반이라든지 감시제어반이라든지 밸브 열어보는 거라든지 이게 저도 몰랐는데 교재로 볼 때랑 실제로 이거랑 이게 매핑이 안 되거든요. 이 활자로 보는 거랑 진짜 느낌이 달라요. 이걸 실습을 해보면 이게 착착착 와닿아요. 아, 이걸 하고서 이게 이 얘기구나. 각 부분들 이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이게 무슨 개폐 밸브가 열렸다, 솔레로이드 밸브가 열렸다 이런 것들이 착착착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때 기억이 제일 생생할 때 복습 그날 꼭 부러뜨려서 해주시고 그때 이제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예. 이게 되게 저도 느꼈던 게 혼자서 공부할 때는 1과목이 편해요. 쭉 뭐 있고 무슨 이론 있어. 물론 이것도 뭐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막 법이니까 소방 기본법이니까. 그리고 막 이게 단수 남기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를 내자 그러면 약간 좀 지엽적으로 낼 수가 있어요. 조금씩 비틀어가지고 약간. 예. 오늘 여기가 워낙 평이하니까. 여기는 좀 복잡해요. 막 프로세스가 있고 막 이렇게 막 돌아가고 막 용어도 어려워. 무슨 밸브 막 이래. 근데 이거는 한 번만 딱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 운영 메커니즘이 딱 머리에 잡으면 내 문제 자체는 평이하게 나와요. 되게 아냐 몰라 이거 다음에 뭐지 이렇게 딱딱 이 원리만 알면 이 구성 요소와 이 메커니즘 작용 메커니즘만 알면 그래 이거 맞지 당연히 이거지 그 다음에 이거 확인해야지. 되게 평이에요. 오히려 이게 오히려 더 클리어해요. 이거는 비꼬고 자시고 할 게 별거 없어요. 왜냐면 앞뒤 순서로 가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이렇게 있어요. 스프링클러 1, 2, 3, 4 이렇게 쭉 작동 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옥내 소화반이 있어요. 이걸 두 개를 섞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얘가 옥내인지 얘가 스프링인지 헷갈리는데 이게 정리가 된 사람은 왜 스프링 얘기 묻고 있는데 왜 옥내 얘기 왜 하지?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러면 되게 명확한 거죠. 네, 그래서 실습을 2주 동안 실습하시는 동안에 이 과목은 그렇게 확실하게 끝맺으시면 돼요. 예. 처음에 이 과목이 굉장히 교재로만 볼 때는 어렵게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하면 오히려 더 클리어하고 명확해요. 딱딱딱딱 순서들이 있고 그 순서가 이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구나. 이래서 밸브를 열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돼요. 예. 다만 교재가 강사님들도 그렇고 교재가 어떻게 됐냐면 저도 왜 자동화재 탐지시설 왜 먼저 했냐면 자동화재 탐지시설,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뭐 이렇게 가스계 소화 이 4개가 메인 테마거든요. 이 과목에. 이 애들이 다 어디를 베이스로 하냐면 감시 제어반하고 MCC죠. 동력 제어반을 기본으로 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볼 줄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볼 줄 아는 거를 어디서 얘기해 주냐? 자동화재 탐지시설 얘기할 때 조금 해줘요. 예, 수신기 감지기 나오면서 수신기가 이런 애야. 여기에 이런 표시등이 있거든. 그래서 감지기가 불났다고 잠재면 얘가 불 들어온다. 뭐 이렇게 주경종 올린다. 이거를 자동화재 탐지기 때 처음 얘기해 주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옥내 소화 좀 보고 스프링클러 보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신기가 소방안전 그 시설에 이게 브레인이에요. 두뇌거든요. 두뇌. 예,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선결. 예, 근데 이게 책만으로 보면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요거는 유튜브로 찾아보시는 거는 추천. 요거는 수신기만. 그래도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수신기 뭐 찾기 그냥 자동화재 그 파트만 달달달 좀 보시면 뭐 신호가 오면 수신기가 받아갖고 딱 띠띠띠띠 알려주는구나. 요거는 좀 이해가 해주시면 그건 좀 편해요. 그건 편하고
그리고 그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유튜브 그 있어요. 이거 이렇게 뭐 자동화재 탐지 시설 뭐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거 하나 보시면 그거 계속 보시는 거 좋아요. 보시고서 강습 교육 2주짜리 그거 드시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물론 본인이 좀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내가 소방안전 뭐 이렇게 유튜브 터져가지고 많이 있어요. 뭐 저도 영상 올렸죠. 머스트 노라고 해서.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탐,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이 애들이 다 막 그나물의 그 밥 같은 거예요. 이게 제가 좀 부러뜨리고 싶어갖고 제가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약간 그래서 조금 틀린 부분도 있어요. 지금 보면 조금 민망할 정도로 시험 치고 나니까 이거 이렇게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한데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 만든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공부가 다 하고 만든 영상이 아니니까 지금 보면 좀 오류도 있고 좀 그래요. 소화기도 그랬고. 그래갖고 원래 소화기 오르건 요번 주에 원래 가스 소화 올리려고 했는데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자격증도 땄고 그리고 설령 제 영상을 이제까지 뭐 보시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셨던 분들도 제 거 보실 필요가 죄송한데 없어요. 그게 없어요. 유튜브에 막 본인이 뭐 계속 보시겠다 그러면 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 얘기 이 사람 너무 다 하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건 강습 교육을 어차피 자격증을 따실 거면 강습 교육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 2주짜리 코스를 어떻게든 소화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정확해요. 이거 이외에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하실 필요도 없어요. 또 과해요. 그건. 시간을 좀 너무 낭비한, 다른 것 쪽 하세요. 이거 강습 2주 하실 때 요것만 집중해서 하시면 충분히 이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현재로선. 물론 지금 작년부터 그렇고 지금 강사님들도 그러시는데 이거 지원하시는 분이 엄청 많대요. 지금 봐요. 경기국 북부 지금 3분 컷 났거든요. 모집할 때 90명이죠. 지금 60%가 합격했대요. 몇 명 붙은 거예요. 40명이 붙은 거죠. 이번 한 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쏟아져 나온다고요. 1급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러면은 이쪽 한국소방 관련해서 난이도 조절해야겠죠. 난이도 조절하실 거예요.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트랙에서.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든 이 합격률을 조금 조절하셔야 되니까. 이건 제 얘기예요. 그쪽 지금 뭐 한국소방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과잉 생산하는 것도 기관에 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자격증 공급 수요라는 게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추세로 1급들이 쏟아져 나오면 1급을 강습교육하고 1급을 칠 수 있게 됐던 게 1급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랬대요. 이게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1급을 이렇게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많이 열어놓은 건데 지금 너무 열렸죠. 지금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로 일자리를 하시려는 분도 있고 저처럼 주택관리사 따가지고 네, 그거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강사님들도 아세요. 주택관리사 따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 하시려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알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2주짜리 이 강습교육을 자격증을 꼭 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강사님들 우리 찍어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뭐 이렇게 그거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2주짜리 하는데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가거든요. 빡세요. 이거 끝나고 저녁 때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생업에 바쁘신 분들도 있고 일정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날 배운 건 되도록이면 그날 끝낸다는 느낌으로 2주를 돌리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해요. 네. 유튜브에 막 소방안전관리사 저도 영상 아까도 말씀드려서 올리긴 했는데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이게 제일 정확해요. 이게 강습교육 강사님들. 왜 그분들이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자직 강의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시중에 있는 뭐 기출 이분들이 다 문제지를 회수해 가세요. 저작권 때문에. 그리고 문제연 행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매번 이번에 무슨 문제가 나오고 다 아시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이거 좀 유익 있게 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해요. 예. 한국 소방 안전원 이름 달고 있는 책이 제일 정확하고 이 기관 소속의 강사님들 말씀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저도 영상 올리고 뭐 다른 막 있는데 괜히 뭐 그렇게 본인의 선택을 보시길
건 뭐라고 말리진 않겠는데, 이게 제일 좋아. 이거면은 충분해요. 현재 난이도로선. 나중에 어려워지면 모르겠는데, 어려워져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 소방안전관리자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한 팁이랄 것도 없죠. 다른 거 막 기출 막 책 엄청 사고 필요 없어요. 제 생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하실 필요 없어요.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저는 한국 소방안전은 강습교육, 그리고 그 강습 교재, 그리고 강사님 2주 클래스, 이거면 자격증 주는 시험이에요. 네, 이거면 자격증 주는 시험이에요. 충실히 따라하면. 지금 봐요. 50%라니까요. 합격률이 50%예요. 합격률이. 그리고 이때 딱 따야 돼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실습했던 내용들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 과목이 이렇게 안 나와요. 예. 이 과목이 이렇게 안 나와요. 예, 이 과목이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해서 저도 그런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강습교육 듣기 전에 내가, 왜냐면 90명 클래스 보니까 강사님들도 약간 그 교재에 있는 거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개인마다 어떤 그런 실습이라든지 뭐 수신기라든지 그런 이해도는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거 보완책으로 이렇게 영상, 근데 한국 안전에 QR코드 다 있거든요. 그걸 보세요. 그거를 몇 번이고 보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한국 소방 안전원 이름을 달고 있는 걸 보세요. 영상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게 제일 정확해요. 다른 거는 솔직히 저도 좀 봤어요. 저도 보고 이거 막 어떡하지 근데 생각보다 이 2주 클래스를 하면 끝나요. 깔끔하게 끝나요. 내가 너무 걱정 많이 했구나. 이거를 근데 물론 뭐 널널히 하자는 게 아니고 좀 빠듯해요. 빠듯하긴 해요. 왜? 9시부터 6시까지 강의 듣고 이거를 소화하는 일정이 솔직히 2주 동안 돌아가는데 빠듯한 건 사실이에요. 네, 빠듯한데, 그래서 별도의 공부 시간이 많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마지막 주에 이제 교실에서 실습할 때 막 대기 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약간 고시생 같이 열공 모드로 좀 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막 무슨 딴 생각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강사님한테 여쭤보시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자탐해서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이해한 거 맞냐, 나 이 부분은 모르겠다, 그냥 됐든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그럼 어느 부분에서 이해를 못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건 옥내 소화전이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해한 거를 강사님들 바로바로 수정 잡고 이렇게 한 판을 끝내면 돼요. 자탐, 그럼 내가 운용 프로세스 잡았어, 옥내 소화전 넘어가. 이 둘의 차이가 있겠죠. 그럼 딱 이 차이점에서 문제가 나요. 똑같이 물로 불을 끄는 거긴 해요. 얘는 자탐은 물을 소화가 아니죠. 얘는 경보 시스템이고,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둘 다 물로 끄는 하는 놈이죠. 그쵸? 얘는 호스를 끊어내고 얘는 천장에서 물 뿌려주는 애인데, 그럼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물어봐요. 그런 거를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밸브 이름들이 있어요. 이거 처음에 어렵다고 설렁설렁 보지 마세요. 예. 갑, 송수장치 이런 말 어렵잖아요. 이 안에 뭐가 딱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유수, 검수 장치 딱딱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거는 스프링클러, 이거는 옥내 소화전 딱 나눠두세요. 이게 만약 안 해놓잖아요. 얘가 옥내 소화전인지 얘가 스프링클러인지, 왜 이런 애들이 비슷비슷한 애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무슨 밸브 뭐 솔레로이드는 나 저기서 봤던 것 같은데 여기 또 나오네. 이런다니까요. 이래요.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 딱 있고, 얘 무슨 밸브 딱 해놓고 매핑을 해보세요 한번. 스프링클러 얘랑 얘 같이 들어가네. 얘는 가압 송수 장치인데 얘는 유수검수 장치네. 얘는 그리고 가스계. 얘도 솔레로이드 또 들어가네. 이거 뭐라 그러지? 다 압력 스위치라 그러네.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걸 한 판 딱 그려놓으면 여기서 문제들이 나와요. 쇽. 이렇게도 나오고, 이거를 섞어서도 내요. 예. 근데 이거를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가스계 소화, 이게
명확하게 구성품별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게 섞여요. 이게 섞여요. 예, 섞이면 이게 솔레로이드가 스프링클러 솔레로이드를 얘기하는 건지 가스계 솔레로이드를 얘기하는 건지 유수 검증 장치를 얘기하는 건지 가압 송수를 얘기하는 건지 기동용 개폐 장치를 얘기하는 건지 밸브도 막 많이 나오거든요. 액션 밸브, 프리 액션 밸브, 알람 밸브 이 애들을 또 뭐라 그러는 건지 탁탁 머릿속에 탁탁탁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 과목이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1과목보다 더 클리어해요. 예. 물론 뭐 1과목이 더 많이 보통 분들은 많이 잘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그거예요. 아, 내가 물론 두렵죠.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10일이라는 시간을 빼서 준비를 한 거잖아요. 지금 공인중개 했을 때도 그랬고 주택관리사 할 때도 끝냈고 반드시 합격을 했어야만 되죠. 전 재수라면 안 됐어요. 특기엔 더하죠. 물론 강습교육 받고 나서 지금 이거 합격을 못해도 시험만 계속 치실 수 있긴 해요. 응시료만 내시면. 10일이나 투자를 한 이 시험에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였긴 했죠. 그래서 막 영상도 찾아보고 막 했는데 하면서 저도 따면서 느낀 건 이 강습교육 2주 코스를 충분히 내가 잘 따라가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자습 시간들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그때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하세요. 이렇게 호명하면 또 열심히 가서 또 내가 아는 거 가서 내가 이해하는 게 실습이 맞는지 한번 보고 그렇게 머릿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두뇌 속에 이제 옥내소화전 끝내놓고 이렇게 딱딱딱 애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지금 막 살아있어요. 막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막. 그러면 이제까지 그 교재에 활자로 이해되지 않던 애들이 막 보여요. 이제 막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오죽하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실 수도 있어요. 옥내소화전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순서로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여기 이 과목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 여기서 막 비비 꺼고 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요거 하나 블랭크예요. 하나 비워놓고 요거 뭐야? 들어갈 거 뭐야? 아니면 이렇게 쭉 있고 섞어놔요. 순서 재배치에 요게 다예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오히려 이 복잡한 구조를 깔끔하게 본인만 정리를 해놓으면 어렵진 않다.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1과목이 법령이잖아요. 법령이 원래 그렇잖아요. 여기서 살짝 바꾸고 싹 해도 예를 들어서 무슨 법이야. 예를 들어서 무슨 방화구역이야. 요번엔 여기서 계속 냈어. 그럼 여기서 한번 내볼까? 이런 식으로. 야, 여기서 되게 3번 나왔대. 요것만 보고 있었어. 근데 그 밑에서 한 의표를 찌른 거죠. 근데 방화구역이라는 테마 안에서는 있긴 해요. 근데 이걸 다 공부하는 게 맞긴 맞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겸손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3번 나왔으니까 이것만 공부한 거예요. 기출문제 그 모음집 보면. 근데 한국소방안전은 이제 문제은행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겠죠. 방화구역이라고 해놓고서. 뭐 1번, 2번, 3번, 4번 문제 하나 가지고 이걸 계속 뽑아 쓰진 않을 거예요. 랜덤 샘플링을 해도 이렇게 있겠죠. 유독 얘가 좀 몇 번 나오다 이제 얘도 나오고 뭐 하는 거겠죠. 근데 우연치 않게 뭔가 약간 좀 새로운 문제들 유형의 방화구역이라고 해도 이제까지 기출되지 않았던 뭐 약간 새로운 느낌의 그런 애들이 유독 어떤 회에 많이 나왔다. 그럼 그 시험은 합격률이 좀 떨어지겠죠. 네. 근데 강사님들이 계속 얘기해 주세요. 수업 중간중간에 이거 좀 언제 나왔어요? 저번에 나왔어요. 이런 거 하실 때 그거 꼭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지금 교재 들고 쭉 공부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아마 제가 그러지 말라고 저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골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은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안 나온다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도 읽어보시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강사님이 내가 전혀 안 읽은 부분인데 체크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언제 나왔죠? 그러면 그런 건 꼭 보셔야죠. 이렇게 접어놓고 페이지 저는 접어놓고 이건 꼭 다시 봤어요. 원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테마가 있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5개년 제가 기출문제를 쭉 보면서 쭉 정리를 했었죠. 뭐 소화기든 뭐든 항상 단골 메뉴로 나오는 애. 근데 수업 듣다 보면 강사님이 이것도 좀 보세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언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미처 놓치고 있던 것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따로 아예 책을 이쪽을 접어놓고서 이거는 이미 외웠으니까 제가 공부한 거니까 이거 플러스 알파로 더 했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좋지 않을까. 그래갖고 저는 이 정도 점수 받았는데 생각보다 1과목이 안 나와갖고 좀 놀라긴 했어요. 저는 처음에 시험 보고 이거 괜찮네 했는데 그래갖고 막 뭐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합격했을 만큼 엄청 그만큼 기쁘진 않지만 시험 이것도 나름 시험이라고 긴장을 많이 했고 어제도 조금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 부담이 확실히 있어요. 그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시험을 본다는 게 그런 부담은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뇌가 뭔가 이렇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 내가 배운 걸 뭔가 잃어버리기 전에 뭔가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막 입력이 됐잖아요. 입력돼 있는 이 막 팔딱팔딱팔딱 거리고 막 얘가 기억의 저 망각의 늪으로 사라지기 전에 이때 딱 시험 치는 이때에 딱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이 부담스럽긴 해요. 이게 공부 수업 듣고 이렇게 공부 시간 없고 근데 전일로 빼서 시험 기간을 준다고 해도 공부를 더 많이 할 거란 보장은 없어요. 합격하실 분들은 다 합격하기 때문에 왜 합격하실 분들은 이미 이 50% 안에 들어서 합격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이때 하시는 거잖아요. 50%면 엄청 이런 시험이 어딨어요. 50% 합격하는 시험이. 분명히 저는 이거 이렇게 지금 합격자가 배출이 많이 나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좀 뭔가 난이도 조절도 좀 곧 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조금 이 강습교육 지금 열심히 들으시고 요 코스로 하시면 이게 딴 거 하시지 말고 이거면 될 것 같아요. 강습교육 강사님 찍어주시는 거 이렇게 찍어라는 말은 좀 그렇고 강사님들이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거 그거 위주로 들으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막 저도 처음에 엄청 두려웠어요. 뭔 얘기야? 읽어도 써여 있는 건 국어인데 읽어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예, 막 자탐 하나 끝냈는데 옥내 가니까 더 어려워. 스프링글 하니까 더 어려워. 가스계 가니까 더 어려워. 이거 뭐 첩첩삼중이야. 이거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앞에 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왜 수신기에 대한 이 기본적인 개념이 안 서 있으면 옥내 소화전이 이게 왜 막 불이 들어온대요? 몰라요. 막 밸브 돌려대고 막 클래퍼가 개방됐대요. 막 펌프 지가 막 돈대요. 막 이게 막 활자로만 보면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뭔 얘기야?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이해가 되고 그렇지가 돼서 넘어가면 오히려 이 파트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너무 겁내하시지 말고 생각보다 쉽게 약간 이렇게 좀 접근이 가능한 시험이다. 그러니까 50%나 합격을 하시고 있고 혹시 이쪽으로 좀 생각이 있으신 분은 빨리 지원을 하셔가지고 따두시는 게 나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또 경기도 어렵고 한데 뭐 정년도 없고 회사에 정년도 없고 약간 아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얘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세요. 주택관리사 볼 때도 높았는데 이거 더 높아요. 제가 봤을 땐. 되게 좀 노익장을 과시하는 분들이 많아갖고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아마 은퇴를 하셔도 될 나이실 분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강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열심히 또 하시는 모습 보면 자기도 응원해드리고 싶다고. 저는 주택관리사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 약간 좀 연계 자격증으로 빨리 전 들어온 편이긴 하죠. 아니 근데 제 또래보다 또 있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조금 계시고 있긴 있어요. 분명 2층이 있기 때문에 하시려는 분들은 전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만약 나중에 건물주 되겠다. 건물주 내가 건물주 되겠다. 그냥 관리사 근데 본인이 건물주가 다 알고 해서 이런 거 좀 잘 신경 쓰면 좋죠. 왜 건물주가 이게 관계인이에요. 관계인 소유주. 이게 소방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 핵심 주체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원래는 지금 머스트노로 지금 제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지금 영상을 여러 개 계속 올리고 있었죠. 막 5개년 보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막 하고 막 기출 보고 막 책에 있는 거 좀 정리하고 막 저도 그 이 과목을 먼저 봤던 게 이쪽이 2권이죠. 이 과목이란 말다 2권. 교재가 2개인데 2권에 있던 걸 먼저 봤던 게 여기 있던 내용이 1과목에도 나와요. 예, 기초 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던 건데 이거 소방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이건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냥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리했던 것도 있죠. 정리하면서 제가 공부한 것도 있고. 근데 시험 끝나고 지금 합격하고 나니까 또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무슨 예를 들어서 가스계를 또 뭐 나름 지금 정리한다고 올리고 1권에서 머스트노 또 뭐 올린다고 해서 물론 영상 컨텐츠가 되긴 되겠죠. 물론 보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는데 이게 솔직히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게 의미 없다고 느낀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본인은 물론 여러 영상 유튜브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는 건 선택이긴 한데 그냥 강습 교육만 들으셔도 충분해요. 솔직한 말로. 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2주 강습 교육 듣고 요때 생기는 그 공부 시간 그때 실습 열심히 따라하시고 집중해서 요것만 하셔도 이 자격증은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지금 현재 레벨에선 충분히. 거기다 뭐 유튜브 뭐 찾아보고 막 그렇게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거 더 찾아보실 시간에 이 강습 교육 하신 거 있죠. 강습 교육, 그 교재, 한국 소방안전원 교재 한 번 더 보세요. 이걸 한 번 더 보시고 이게 이해 안 돼? 여기 QR코드 있어요. 괜히 유튜브 검색해서 보시는 것보다도 요거 검색하셔가지고 요거 영상 한 번 더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이거 자격증 따는 가장 패스트 웨이, 빠른 길이에요. 다른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막 책 여러 권 있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한국 소방 안전 그거 보세요. 물론 한국 소방 안전원 그 교재가 문제 풀이지만 모여있지는 않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얘네가 그 문제은행식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걔네의 지적재산권이고 이게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재 자체에는 문제가 많이 실려있진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긴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 하나 정도 사서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기출문제 정도 사서 보시는 건 나쁘지 않고, 기출문제 하나 사서, 그 소방안전원 교재에 있는 내용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왜 이걸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시험 문제 말고는, 풀 때 말고는 돌아다니는 게 없으니까, 이걸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 보시는 건 좋아요. 근데 이 강습 교육 이외에 다른 더 가외 것을 그거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예. 충분히 강습교육 강사님 말씀하시는 거 플러스 알파 그 교재에 있는 QR코드 있는 그 자료 이것만 충분히 소화하셔도 더 이상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붙을 수가 있고 다른 거 불안해서 더 찾아보고 저도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더 여기서 영상을 더 올리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약 가스계가 이해가 안 됐어요. 시험 날짜가 있고 자격증을 못 땄어. 그러면은 가스계 소화 설비를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영상도 이렇게 올릴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보라고 이렇게 할 것도 없고 저는 이미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증도 땄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진짜 그래요. 강습교육을 꼭 의무로 들어야 되니까 시험 칠 자격이 생기니까 그거 열심히 들으시면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출문제 하나 정도 보고 오시고 기출문제 괜히 다른 거 보면서 영상 길잖아요. 저도 영상 올린 거 보면 30-40분 된단 말이에요.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올려서 되게 긴데 이게 너무 시간 많아요. 이거 강습 교육도 얼마나 긴데 그것도 언제 옆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냥 이거 하나 보시고 강습 교육 들으시고 기출문제 그 파트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해 안 된다? QR 한번 보시고 요 3박자 강습 교육 강사님 말씀하신 거
그날 들은 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무슨 옥내 소화전 들었어요. 기출문제 옥내 소화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아,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고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나 이거 못 풀겠는데? 그러면은 그 간격을 아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것과 문제 푸는 거. 노인과 솔빙의 차이라고 그랬죠, 제가. 내가 왜 이 문제를 못 풀지? 옥내 소화전 공부했는데 내가 왜 이걸 문제를 못 풀 건가?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강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아니면 실습을 할 때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옥내 소화전이 잡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지난 2주 동안 저도 나름 그렇게 계속 영상에 시험 본다고 하고 자격증 딴다고 해서 그래도 결과가 나쁘지 않게 따가지고 한결 저도 한스름 놓을 것 같고,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이제 그 넥스트 스케줄로 이제 좀 부동산 쪽이나 대동남, 멈췄던 대동남도 좀 하고, 또 부동산 임장했던 지역도 있는데 그것도 영상으로도 남길까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말에는 좀 휴식을 하면서 좀 할 것 같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연차를 너무 길게 써가지고, 또 가서 또 업무 복귀하고 회사에 눈치도 보여가지고 좀 걱정이네요. 일단 정신 좀 차리고 할 것 같고, 그 소방안전관리사 뭐 제가 이게 향후에 유망하다 어떻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충분히 내가 공부를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들이 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강사분들도 탁월하시고 교재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이거 따두시면 나중에 그 회사가 나오셨을 때 노년을 위해서도 이거와 관련된 연계된 것들이 또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로 계속 연계돼서 관련된 영역으로 계속 또 스펙트럼을 넓혀가실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게 자격증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따지고서 뭐 주택관리사 따져도 되고, 순서가 어딨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왜 주택관리사랑 이거랑 또 연계잖아요. 그 좀 이따 전기도 있겠죠? 전기는 제가 알아보진 않겠는데, 이게 뭐 주택관리 관련된 뭐 3종, 4종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빵빵하죠. 아마 연봉 잘 받고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갖춰놓으면. 몇몇 아시는 분은 주택관리사 따시고 계속 그 관련 자격증 따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환으로 이제 소방 딴 건데, 그렇게 하나하나 부러뜨려가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전문 영역을 넓혀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딱이 괜찮은 상황이다. 얼마 전에 이제 3월에 이제 교재가 바뀌어가지고, 기존의 교재랑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2주 코스로 바뀐 건 이제 작년, 정확한 건 아닌데 하반기 때 바뀌었나. 그래가지고 약간 소방안전관리 요게 지금 약간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빨리 해주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기가 좋아요. 이게 강습교육 뜨면 3분 컷 난다니까요. 3분 컷, 5분 컷, 진짜. 그래갖고 이 동네 안 내는 거 막 저쪽 가고 지금 저도 대전에 갈 뻔했다니까요. 대전에. 대전 막 짐 싸고 막 그러려고 했었어요. 진짜 저도. 근데 우연 좋게 들어가가지고, 그만큼 인기 있는 자격증이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용기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시면, 저도 걱정 너무 많이 했는데, 왜 너무 무시무시하게 보이잖아요. 막 밸브 돌려대고 막 모르는 얘기 나오고 막. 근데 막상 다 길은 있고, 그렇게 소방안전관리원에서, 그들이 제안하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강사분들이 가이드 주시는 대로 잘 따라 하시고 실습하시면 이 50% 안에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얼마나 이런 자격증이 어딨어요. 50% 주는 자격증이. 공인중개사 알죠? 20% 초반대예요. 20% 초반대. 주택관리사도 그렇고. 물론 인원수가 훨씬 좀 많고, 지금 얘네는 그 클래스당 이렇게 뽑는 거니까 얼마나 또 많아요. 계속 강습교육은 있을 테니까. 좀 제가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중원부원 했던 말 또 하고 그냥 필터링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소방안전관리사 해가지고 다른 몇 개 올리고 막
단거나 하고 막 했는데, 예, 여기서 소방안전관리사의 여정은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고, 이제 혹시 뭐 또 다른 또 도전할 영역, 역시 또 대동남, 뭐 부동산, 뭐 그런 거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이미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까. 왜냐면은 공인중개사랑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긴 했는데, 자격증 땄다고 장롱면허 하듯이 넣어놓으면 끝나면 안 되고, 제가 또 어떻게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거는 공인중개사 세법이라든지 주택관리사 관련된 지식들은 실생활에서도 유용한 지식이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 치고 기억 속에 사라지는 걸 계속 해줘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된 내용들 정리할 때마다 그거는 뭐 영상으로 남길 수 있으면 남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잡설도 길고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소방안전관리사 1급은, 예, 저의 소방안전관리사, 소유캔TV의 소방안전관리사 1급의 여정은 여기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방안전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